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사이코패스 유전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이코패스일까요? 또, 사이코패스는 아무리 좋은 환경과 교육을 받아도 범죄자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뇌신경과학자이신 제임스 펠런 교수님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수많은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는데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뇌는 이뇌 전도피질과 편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살인마들의 뇌를 찍어보면 그 뇌 부분이 죽어있다는 겁니다. 신기한 건 이곳이 바로 도덕성, 공감, 충동을 억제하는 인간성을 담당하는 구역이라는 건데요. 또한 이 사람들의 뇌를 연구하다가 이 박사님이 사이코패스들의 뇌에 공통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일명 전사유전자라고 불리는 아주 특이한 MAOA 변이 유전자가 발현된다는 건데요. 이 유전자가 있다면 사소한 자극에도 폭발적으로 공격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제임스 펠런 교수님은 철저한 결정론자였는데요. 사이코패스는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괴물로 태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교화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펠런 교수님은 자신의 주장을 완벽히 반박할 수 있는 사례를 찾게 됩니다. 평소처럼 이 사이코패스의 뇌를 연구하기 위해 정상인 그룹의 뇌 사진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으셨던 교수님은 사이코패스들의 뇌와 똑같이 편도체 부분이 죽어있는 뇌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뇌가 대체 누구인지 데이터가 섞이진 않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이 뇌는 바로 교수님 자기 자신의 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분명히 이제 교수님은 사이코패스는커녕 아주 친사회적으로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찾기 위해 교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DNA를 차단하면서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는데요. 바로 펠런 교수님에게 전사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사 유전자는 원래 우리 뇌 속의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적절히 이제 분해를 해줘서 감정이 너무 격해지지 않게 조절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뇌의 그 청소부 역할을 하는 물질들을 제대로 청소해주지 못하는 게 이 전사 유전자라고 했었죠. 그 유전자를 교수님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살펴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요. 바로 교수님의 조상들 중에 1892년 자신의 아버지와 계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여성인 리즈 보든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과 가까운 혈통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무려 7명이나 있었죠. 즉 펠런 교수님이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지 않나요? 바로 펠런 교수님은 교수님들의 조상과는 달리 범죄는커녕 경범죄 한 번도 저질러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살 수 있었죠. 어떻게 이랬을까요? 펠런 교수님은 아주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세발의자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된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전사 유전자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유전자를 보유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공감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기능 저하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어린 시절에 심각한 학대나 폭력, 트라우마를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는 뇌와 폭력적인 유전자, 불행한 어린 시절이 만나면 우리가 흔하게 아는 그 흉악범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사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불우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펠런 교수님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이 전사 유전자가 잠들어 있다가 어린 시절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학대나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미친 듯이 뿜어내는데 이 과도한 호르몬이 전사 유전자를 깨운 것이고
펠런 교수님은 화목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코패스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은 것이죠. 즉 이런 사이코패스 유전자는 선천적인 소인과 후천적인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이코패스가 단순히 선천적인 요인뿐 아니라 후천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사이코패스에 대한 편견이 깨지게 되었고 범죄자들을 보면 대부분은 불우한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중학생인데 이제 이렇게 좋은 것을 배워서 저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꿈나무로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